저번 프랑스에서 같이 일하게 된 대만 친구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호텔을 같은 곳에 예약한 거 있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호텔 인근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파리 고등음악원의 피아노 반주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는 대만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파리에서 12년간 살아서 파리를 아주 잘 알아요. 프랑스에서 일도 많아서 1년에 2번 정도는 꼭꼭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상 카페나 신상 레스토랑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날 저녁은 이 친구가 파리의 크레프리 전문점에 저를 초대했어요. 프랑스의 빈대떡이라고 불리우는 크레프 전문점인데요. 크레프는 파리 북부의 브로타뉴 지방에서 즐겨 먹는 갈레뜨와 크레프를 의미합니다. 갈레뜨는 메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한 다음 그 위에 여러 토핑을 올리는 것으로 주로 식사 대용으로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돼요. 그리고 크레프는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해서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로 서비스하거나 길거리에서 서서 먹는데 일반적으로 크레프가 저렴합니다. 파리 시내 관광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붕어빵처럼 크레프를 파는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데 가격이 한 5유로에서 한 7유로 사이에서 팝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먹는 이 갈레트 크레프는 한 사람당 한 12유로에서 20유로 사이로 판매되고 있어요. 저희가 갔던 크레프 전문점인 브레치 카페는 브루타뉴의 칸칼에서 처음으로 식당을 연 후 리옹, 보르도, 파리를 넘어 도쿄에까지 문을 연 크레프 전문점이에요. 파리에만도 지점이 여러 군데라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나시옹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폴베르점으로 갔습니다. 식사용 크레프는 크레프 위에 토핑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식사를 하러 왔다면 주문은 갈레뜨드 싸가장을 시키면 됩니다. 싸가장은 메밀이란 뜻이에요. 남편은 레 갈레트 클래식 중에 잠봉 블렁을 시켰고요. 저는 레 브레츠 롤 섹션에서 포엘레 드 샹피뇽을 시켰습니다. 샹피뇽은 버섯이에요. 친구는 레 갈레트 스페셜리테 섹션에서 마그리트 꺄나 슈메를 시켰습니다. 남편이 시켰던 잠봉 블렁은 10유로 30이었고 거기에 3.8짜리 샐러드를 추가로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단품으로 하나씩 시켰는데 제가 시킨 버섯 갈레뜨는 12.59, 제 친구가 시켰던 마그레트 꺄나, 이거는 오리죠. 오리고기, 이거는 16.5였어요. 음료수로는 시드르 하나를 주문해서 3명이서 논아 마셨는데요. 노르망디와 브로타뉴 지방에서 마시는 전통 음료수인데요. 사과로 만든 게 유명한데 저희는 배로 만든 걸 시켰습니다. 음료수 주문을 원치 않는 경우는 까카브도 실브플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을 내지 않는 물을 갖다 줄 거예요. 여기는 음료수를 시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당 15유로에서 20유로 사이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파리 여행 시 가성비 좋은 특색 있는 식당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인데요. 만약 상황이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브레치 카페 폴베르점에서 저녁을 먹고 시릴 리냑이라는 제과점에 왔어요. 여기는 브레치 카페의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위치가 바로 옆이라 찾아가기 쉬웠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레몬 타르트인데요. 되게 맛있다고 저한테 하나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크기가 손바닥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였는데 7유로나 하더라고요. 배가 부른 관계로 친구와 한 입씩 맛만 보기로 하고 하나만 샀어요. 저녁 8시가 채 안 된 시간이라 산책을 하자며 보주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한 장소에서 불과 한 20여 분 걸리는 곳이에요. 보주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이에요. 파리 사구 마레지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로는 슈망베르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보주광장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레몬 타르트를 먹기로 했어요. 이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밤이 되니 몹시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장난 아니게 쌀쌀하더라고요. 여름에라도 파리는 추울 수 있으니 겉옷을 꼭 챙겨가세요. 이곳에 도착해서 레몬 타르트를 먹어봤는데 와 진짜 엄청 맛있었습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 새콤달콤하고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더라고요. 2개 안 산 걸 너무 후회했어요. 만약 브레치 카페 폴베르점에 가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시를 리냑에서 레몬 타르트 하나 사서 드세요. 이 보주 광장은 예전에는 왕가의 광장이었어요. 과거에는 16세기 말까지 왕 7명이 머물렀던 왕가가 있었던 곳이래요. 카트리네 드 메디치가 불의의 사고로 남편 앙리 2세를 광장에서 잃은 후 궁궐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후 앙리 4세가 이를 재건하면서 현재의 광장 모습으로 남게 되었대요. 보주 광장이 있는 마레 지역은 예로부터 귀족 지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귀족 문화의 자취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상점과 파리의 뒷골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보주 광장 인근에는 빅토르 위고의 집과 까르나발레 박물관, 그리고 피카소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도 많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잘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무시하게 잘 해놨습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다 몇백 년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밖에서 보기에 저렇게 오래돼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세련된 현대식 인테리어로 많이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고급 주택가가 있는 보주광장 인근을 벗어나면 이렇게 핫플레이스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여기는 남성 전용 카페나 레스토랑,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쇼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점에 무지개 표시가 있으면 그들만을 위한 장소란 뜻이에요. 거리나 레스토랑 안에 데이트 중인 남자 커플들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마레의 게이 구역을 거쳐 뽕피두 현대미술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뽕피두 미술관은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이고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 복합 공간입니다. 컬러풀한 건물 철골을 그대로 드러낸 외벽과 유리문으로 구성된 파격적인 외관은 어디서 보더라도 시선을 끄는데요. 여기 뽕피두 미술관은 회화, 조각, 사진, 영화,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등 장르도 다양하게 전시하는데요. 특히 건물 5층에는 근대 컬렉션 약 900점을 공개하고 있는데 마티스, 피카소, 칸디스키, 레제, 미로, 자코메디 등 유명 미술가의 대작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볼만한 가치가 큰 현대 미술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뽕피두 미술관까지 도보 투어를 한 후 뽕피두 미술관 바로 옆 샤틀레 레알역에서 아리알 A선을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파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슈트케이스를 프론트에 맡긴 뒤 오후 4시까지 여유가 있어 파리 관광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호텔 옆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날이 마침 일요일이라 바스티유 광장에서서는 주말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크루아상 한 개와 커피 한 잔이 나오는 3.8유로짜리 아침 식사 메뉴를 먹었는데 성에 안 차서 빵 오 쇼콜라 하나를 더 추가로 시켰네요. 저희가 있는 나시옹역에서 메트로 1호선을 타면 한 번에 바스티유 광장까지 가긴 하는데 남편이 시간이 여유가 있다며 걸어가자고 해서 천천히 도시를 거닐어 봅니다. 한참을 걷다 길가에 비치되어 있는 무료 화장실을 발견해 남편이 이용해 보았는데요. 무료라서 좋긴 한데 나오면서 냄새가 엄청 난다고 더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무료 화장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깨끗하진 않지만 급할 땐 효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3일 동안 파리 여행을 하고 체크아웃했어요. 짐을 호텔에다 맡기고서는 잠시 고베로 가기 전에 파리 구경 좀 더 하고 가려고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반팔이랑 긴 반바지 입었다가 너무 갑자기 추워서 옷을 지금 꺼내 입었습니다. 파리는 쫓아가지고 끝판이에요. 지금 바스티예요. 여기 바스티에 큰 장이 선다 그래서 저희가 고베를 가기 전에 여기 장에 구경을 하고 점심도 마레 쪽에서 먹으려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이용한 호텔이 나시옹역 인근이라 바스티 쪽과 마레 쪽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일요일이라 파리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 열리는 바스티유 시장에 와봤습니다. 바스티유 시장은 일주일에 딱 2번만 열리는데요.
평일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고 주말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영업합니다. 여긴 스카프도 다 작품이야. 다 프린트했어. 반고흐 막 이런 거. 모네. 저 스카프 모네 스카프야. 웃긴다. 싸게 팔긴 싸게 판다, 그치? 지금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나라가 부자지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이 쓴날 대부분 이런 데 와가지고 쇼핑을 합니다. 아, 여기 생선 팔아요. 근데 여기 이런 거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수산물 코너예요. 연어, 대구, 고등어, 가오리, 생태, 가자미 등 여러 종류의 생선들을 팔고 오징어, 새우, 홍합 등 해산물도 먹기 좋게 손질해서 팝니다. 우리나라는 생선을 손질할 때 구이용이나 조림용으로 손질하는 반면 여기는 주로 스테이크용으로 손질해서 팝니다. 한번 먹어볼까? 오케이.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 약간 뭐지? 바질 같은 거 갈아가지고 무친 건데 그냥 별로야. 과일도 되게 싸다. 라피에스 3유로야. 저 메론이 하나에 3유로예요. 진짜 싸죠? 그러면 얼마야? 3유로면? 5,000원 정도 하는 건가? 장바구니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과일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쌌는데 저희 나라에서 큰 명절 때 고기나 과일을 선물로 준다고 얘기를 했더니 과일이 비싼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엄청 맛있는 거. 봉쇼!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먹는 것처럼 얘네는 이렇게 올리브를 절여서 먹는데 그 올리브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떤 거는 되게 짜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약간 맵기도 하고 마늘도 넣고 되게 여러 가지 맛이에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맛을 보고서는 또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김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거의 김치 스타일이야. 뭐 이거는 무화과 말린 거고 살구 말린 거고 그리고 이게가 뭐지? 아 이거 푸른. 아 푸른 자두라 그러나? 자두? 남부 요리인데 약간 우리나라 빈대떡 같아. 그치?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보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저거 맛있어요. 소맛입니다. 치즈. 진짜 종류가 많아요. 람보 치즈는 좀 냄새가 나는데 맛있어요. 고급 치즈는 사실 소보다는 염소 치즈예요. 쉐브르라고 해요. 쉐브르. 염소. 약간 근데 쉐브르는 잘 사야 되는 게 잘 못 사면 냄새 나요. 방송을 하는 유머 있는 아저씨네요. 한국에서 인기 많은 납작 복숭아도 사봅니다. 1kg에 2,000원 좀 넘는 가격이에요. 싸고 맛있어서 정말 여행하는 내내 납작 복숭아는 계속 먹었어요. 저희는 아줌마 아저씨라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 구경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물가 알기도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또 재밌고요. 점심 약속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것저것 맛봤을 텐데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걸 꾹 참고 시장 끝에까지 갔는데 이렇게 해산물 코너가 있는 거예요. 신선한 새우와 소라는 갓 쪄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고요. 그리고 굴은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선택해서 석화 상태로 먹는 건데 안 먹을 수 없더라고요. 새우와 소라는 저렇게 껍질을 까서 간 만든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데 엄청 고소하고 칼로리 폭발하는 맛입니다. 이 마요네즈가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랑 좀 달라요. 달걀 노른자에 올리브를 넣고 바로 막 만들어서 엄청 신선하고 고소했어요. 해산물 요리와 마시는 화이트 와인은 찰떡궁합이죠. 시원하고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해물의 비린맛을 잡아줘서 요리가 더 감칠맛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남편이 주문한 굴이 나왔어요. 굴 가격은 저렇게 한 접시에 10유로부터 20유로 사이로 가격이 다양했는데요. 레귤러 굴,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굴 같았는데 그거는 10에서 12유로 정도였고
크리미 굴이라고, 이거는 맛이 뭐 크리미하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16유로에서 18유로, 20유로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섞은 굴이 한 18유로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소라와 새우 한 접시, 굴 한 접시, 그리고 와인 한 잔 해서 28유로에 먹었는데요. 이 정도면 되게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굴도 엄청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굴은 16유로 정도 하는 걸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적당하고 맛도 엄청 좋았어요. 파리 여행 일정 중 목요일과 일요일에 파리에 계신다면 오전 중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생각보다 일찍 장이 문을 닫으니 좀 일찍 오셔야지 구경도 하고 점심까지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안 건데 와인이 한 병에 10유로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잔에 2유로인데 한 병에 10유로라니. 만약에 술을 드신다면 한 병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프랑스는, 파리는 정말 맛있는 거 대빵 많아. 아까 저희가 그 바스티유 그 시장에서 해산물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프리드메아라고 해요. 해산물 요리. 근데 여기 프랑스 요리 중에 프리드메아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식당에서 먹으면 한 사람당 옛날에 20년 전에 한 사람당 10만원 줘야지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아까 그 시장에서 먹었던 게 제일 저렴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치? 되게 그러니까 프랑스의 해산물 요리는 지금 저렇게 먹는 게 가장 쌉니다. 맞아. 저렇게 먹는 게 제일 싸고, 만약 식당에서 먹으면 진짜 10만원 넘어갑니다. 한 사람당 10만 넘어가요. 10만원이 뭐야?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1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20만원. 하여튼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여튼 되게 조금 맛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얘네는 우리나라 굴을 따서 이렇게 석화가 아닌 상태에서도 먹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저거 석화 아닌 상태에서 먹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항상 석화 상태에서만 먹더라고요.